자, 21년도 늘푸른고 8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반장 1명과 7명을 구성된 학급이 있는데 이 7명을 반장을 이쪽에 먼저 앉히고요. 그 다음 7명을 이렇게 7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돼 있네요. 제일 먼저 A, B는요 같은 책상 자리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고 CD는 같이 앉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냐? 일단 A, B가 같이 앉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로 하겠습니다. A, B가 그냥 같이 앉아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요. A, B가 같이 앉기만 한, 그러니까 CD는 상관없이 A, B가 같이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 후에 우리는 A, B가 같이 앉고 CD도 같이 앉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둘은 교집합이겠죠, 당연히. 얘네 둘은 교집합입니다. 둘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A, B를 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같은 책상에 앉는 경우 먼저 구해 보시면은 일단 책상을 골라야겠죠. 제일 먼저 여기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시는 경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써 주시고 책상을 고르셨으면 책상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AB가 아니죠. B가 앉을 수도 있고요. 책상을 고르시고 나면 BA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팩토리얼을 먼저 곱해줍니다. 그 후에 CD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으니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5 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720. 전체는 일단 A, B가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전체에서 빼주실 A, B가 같은 책상에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CD도 같은 책상에 앉는 경우를 빼주려면 이걸 구해 보시겠습니다. A, B가 같은 책상에 앉는 거는 당연히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CD도 같은 책상인데요. 일단 A, B가요 이미 책상 2개째를 하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CD가 고를 수 있는 책상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요 CD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가 얘네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가지겠죠. 그 다음 나머지 3분, 지금 3명 남았죠. 3명을 자유롭게 앉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이렇게 구하시면은 전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44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720에서 144를 뺀 576이 어떤 결과다? A, B가 같이 앉고 같은 책상이죠. 같은 책상. 그리고 CD가 같은 책상이 아닌 경우가 되시겠다 해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21년도 늘푸른고 10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두 개의 그래프는요, 먼저 살펴보자 보면은 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곰곰이 살펴보니 x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르죠. 그리고 뒤에 전체적으로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x, y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요, 보시다시피 둘이 원점 대칭인 상황입니다. 네, 둘이 원점 대칭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실 거고요. 먼저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친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먼저 나타내 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3,6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프로서 아래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겠죠. 그리고 A는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양수, 우리 보기를 보시면 양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일반적이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실 건데, 이런 그래프와 우리 3,6 반대쪽에서 나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점점 이렇게 A 값의 커짐에 따라서 점점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들처럼 이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처음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A가 점점 커지시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다시 A를 통과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반대쪽에 있는 점을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최대값이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대쪽에 있는 요 3,-6인 지점, 요 지날 때가 우리의 A의 최대값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양수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는 따져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 친구를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3,-6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셨을 때 3,-6 대입 좀 하겠습니다. 6a가 되겠죠. 플러스 6이 마이너스 6일 때, 그리고 넘겨주시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곱해 주셔서 a는 24이실 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지점을 지나는 24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더 커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24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푸른 거 12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를요 2번 합성한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이 함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수는요, 제일 x가요 3보다 작으실 때는 y는 3이라고 이루어져 있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3 이상 9 미만 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요 9부터 쭉 같은 함수죠. 그래서 9 이상은요 여기 12가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x 빼기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에 따라서 나오는 값을 잘 보시면요 여기 15가 될 때까지 우리가 결과값이 3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15까지는 3이 나온다. 즉 y는 3 그래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생각하면 자 여기 이쪽부터 쭉 오셔서 15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함수값이 전부 써보겠습니다. x가 15 미만일 때에는 fx가 전부 3 이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전부 y는 3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요 우리가 15부터 쭉 내려보시면 21이 되면은 그래프 21일 때 결과값이 9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가 드디어 그래프가 3부터 9까지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15부터 21까지의 값에서는요 fx의 그래프가 어디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요 이 fx가 이 범위 안에서는 식이 뭡니까? x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x 18은 여기서부터 21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21이 지나게 되면요 21이 지납니다. 21 이상이실 때는 결과값이 9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9를 초과했을 때는 x-12의 함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x-12의 함수가 즉 fx가 21이 넘었을 때는 x-12의 함수가 어디로 들어간다? x-12의 함수로 한 번 더 들어가서 x-24의 식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얘는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좀 길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한 변의 길이가 6입니다. 높이는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나머지 6 곱하기 3 나누기 2 하셔서 9다 해서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고 21년도 13번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A가요 1부터 7까지 원소가 7개인 집합이고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얘는 1대1 대응인데 연속해서 나오는 두 숫자의 차가 함수값의 차가 5가 되는 A 원소가 2개입니다 라고 돼 있고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차가 5일 때 만족할 만한 숫자가 우리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과 6, 그 다음에 2와 7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 갖도록 해야 된다 싶은데 일단은 연속하는 두 숫자의 두 쌍을 먼저 구해 보시면 한 쌍을 고정해 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1, 2가요. 선택이 됐을 때 될 수 있는 거는요. 자,
3, 4부터 시작하겠죠. 3, 4,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6, 그 다음 어차피 6, 7까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는 몇 개? 4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2, 3부터 시작을 하시면요. 얘가 4, 5부터 어디까지? 쭉쭉쭉 6, 7까지 몇 개? 3개. 이렇게 가시겠죠. 그랬을 때,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 4라고 했을 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자, 4, 5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쌍을 2가지 고르는 방법 수는 몇 가지? 10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자, 10가지 2개의 쌍을 골랐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쌍 중에 두 쌍을 어디에? 1과 6, 그 다음에 2와 7를 결정해서 짝지어주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고요. 두 번째, 나머지 3개의 원소를요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몇 가지? 3팩토리얼 즉 6가지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몇 가지? 120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과 직선 y는 n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을 때 12개가 나오는 K의 값의 곱을 구하셔라 라고 돼 있죠. 일단은요, K가 양순지 음순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양순수를 좀 나눠서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요 식을 구하실 때는 범위를 나눠서 푸시는 게 좋겠죠. 범위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x가 k보다 이상이실 때는 kx 플러스 1 밑에는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x 마이너스 k분의 k 바깥쪽으로 빠지고 이 친구가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요 k보다 작으실 때는요 마이너스가 앞쪽에 붙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만큼 들어가고 x 마이너스 k 분의 얘는요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k에 관한 식을 먼저 구하기 전에 일단은 k를요 첫 번째 양수와 음수를 좀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K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점근선 좀 연한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근선 그려주고요. 얘가 Y는 K, 그 다음 얘는 X는 K 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 이 위에 있는 이 친구 k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저 친구는 당연히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요 이제 y는 마이너스 k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주시고 당연히 여기서 2, 4분면을 그리실 거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교점을 하나만 있게 하는 즉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교점이 하나만 있게 하는 이런 구간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구간에서 나오는 정수가 몇 개? 12개인 녀석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으며 이 친구들은요 당연히
점근선이 정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쪽 가장 밑에 있는 정수가 몇이다?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부터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위에 있는 정수는 우리가 여기 y는 k, 여기도 교점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k 플러스 1부터 k까지 들어가신다. 그게 몇 개? 12개시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12개라는 얘기는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2k 마이너스 1이 몇이 나온다? 11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개수를 셀 거니까. 그래서 k는요 몇입니까?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 k가 음수일 때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k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점근선이 y는 k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k가 위로 들어가겠고, 세로 점근선은 마찬가지로 음수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y는 x는 k 기준으로, y는 k 기준으로 이 친구가 1, 3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을 기준으로 2, 4분면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 총 1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정수가 누굴까요?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린 마이너스 k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맨 밑에는 k가 아닌 바로 위에 있는 숫자부터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수일 때도 k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k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셔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안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몇이 돼야 된다? 11이 돼야 된다. 그래서 k가 몇 나와요? k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찾아봤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마이너스 3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푸른고 16번 문항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13칸이 있는 선물 상자에 인형을 5개를 넣을 건데요. 이 인형은 서로 이웃한 칸에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놓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연속되게 비어있는 칸은 최대 2개밖에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일단은 제일 먼저 요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형은 우리가 인형을 지금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요건 인형입니다. 이 네모는요, 우리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배치를 했느냐? 보시면은 저희가 인형을 5개를 배치하는데요. 인형은 연속으로 놓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형과 인형 사이에 빈 공간을 하나는 필수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공간을 사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냐면 총 9칸을 사용을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칸이 남았습니까? 빈 공간이 4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 공간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자, 좌우에 여기 물음표 친 공간 맞겠죠? 그리고 빈 공간이 총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지금 넣은 여기와 여기는 사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두셔야겠죠? 빈 공간 왼쪽으로 들어가든 빈 공간 오른쪽으로 들어가든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좌우 끝에까지 총 6군데에다 빈 공간을 저희가 지금 넣을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끝은요 하나 또는 2개 안 넣어도 되죠.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안쪽에다 삽입해 놓은 빈 공간에는요 1개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해서 구하는 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전 조건으로 나눠서 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쪽에 빈 공간이 없을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다 인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자,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 이렇게 4개의 공간에 우리가 빈 공간을 하나씩, 최대 하나씩 넣고 4개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 1가지죠. 4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왼쪽 끝 또는 오른쪽 끝에 빈 공간을 하나 넣는 경우입니다. 자, 빈 공간을 왼쪽 끝이라고 생각해 보고 하나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대충 9칸을 차지한다 라고만 써놓고, 여기는 끝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왼쪽 끝인지 오른쪽 끝인지 정하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몇 개? 3개가 남았죠.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8가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요 왼쪽에만 2개를 제가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만 오른쪽에 2칸 넣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를 먼저 곱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칸의 빈 공간을 사용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은 2개고,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은 여기 위에서 나와 있듯 4개죠. 그래서 4시 2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 빈 공간을 이번엔 좌우에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9칸 쓴 거는 똑같고요. 자, 2개를 쓰셨으니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빈 공간 당연히 2개가 남았죠. 그 2개를요 또 마찬가지로 요 9칸 사이사이 4가지에다가 넣으실 거니까, 얘는요 좌우에 하나씩이니까 따로 곱해줄 건 없고요. 4시 2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이번에는 2개 쪽에 반대쪽은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빈 공간을요 총 3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이 될 수 있는 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를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빈 공간이 하나, 그 9개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는 경우 4시 1 해서 8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 공간 4개를요 양쪽에다가 다 삽입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9칸을 사용했다. 그럼 우리가 빈 공간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4개를 2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하나
하셔서 계산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왼쪽 끝 다 합치면 15가 나오고요. 오른쪽 끝 계산하시면 21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는 36가지 총 5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7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 먼저 읽어보시면은 A는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정수고요. fx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랬을 때 A와 K에 대해서 A 더하기 K를 구할 거다. 그 다음에 F는요 역함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식을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용하기 쉬운 조건이 뭐가 있죠? 역함수를 갖는다. 이거는 뭐예요? fx는 1대1 대응이시다. 네,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fx에 대해서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x를 a가요. 일단은 정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어떻게 그린다? 양수와 음수를 나눠서 그리겠습니다. 풀이 가장 편의상 우리가 음수를 좀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 왼쪽 부분이죠.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실 겁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0과 2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죠. 0과 마이너스 2에서 일단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어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까지는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대충 4가 여기 있다고 하실 때 한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왼쪽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수의 여기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2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지금 조건 a가 음수일 때를 하고 계시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당연히 4가 나오고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면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 뭐 어떻게 떨어지는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뭐가 안 된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 가로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뭐가 안 된다? 1대1이 아니죠.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게 되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A는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옮겨지지가 않네. 그러면 여기다가 A가 양수일 때 그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생각할 수 있는 특징 아까랑 비슷하죠. 얘는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모양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4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자, 4를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얘는 양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다. 이렇게 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렇게 보실게요. 정리를 하신다면 뭐 요렇게 그려지시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4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과연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쪽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우리가 감소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a-2가 우리가 음수가 되셔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1대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어떤 조건? a-2가 음수다. 즉 a가 우리 2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 a가 정수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로써 우리는 a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도 구했고 a도 구했으니 뭐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보시면은 자, fx는요 몇이 될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하 얘는 마이너스 2 초과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기준으로 왼쪽은요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0과 마이너스 2에서 4를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x2는 플러스 2에 라는 그래프는 여기 2 여기도 2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는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당연히 y는 x 기준으로 뒤집어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요 이미 y는 x 대칭인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뒤집힐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둘을 나누는 치역의 경계점이죠. 여기 치역의 경계점이 즉 역함수의 정의역의 경계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몇이었죠? 4입니다.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직선이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되겠고요. 자, 4를 기준으로 여기 이차함수가 우리 무리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함수에다 뭘 넣는다? k를 넣었을 때 k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를 넣고 뺀 게 마이너스 1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요 k와 마이너스 k죠. 하나는 양수인지는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일단은 여기서 이 친구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가 양수죠. 그럼 어딘가에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사실 마이너스 18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는 우리가 음수로 잡아서 음의 값 어떤 공간, 어떤 점에서 또 반대쪽에 있는 양수점을 빼셨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걸 느끼셨다면 우리가 함수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를 넣었을 때 우리가 4 이상부터는 이렇게 음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요거부터 넣어보지 않고 우리 요거에 넣어보실 텐데, 얘 역함수식이죠. 역함수식을 얼른 구해보시면 x-3에 루트 씌워주시고 빼기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여기에 식에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k-3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k는 여기 직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죠. 그러면은 k 플러스 2를 빼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1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다시 나타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5고요. 이 친구 넘겨주시겠습니다. 넘기면 k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 버리면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k가 15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k 빼기 3은 k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225 하셔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여기 위쪽에서 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31k 플러스 228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 인수분해 해주시면 k가 12와 1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 k가 15보다는 작다는 조건이 있었으니 우리는 k가 12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a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일푸른고 18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x에 1부터 6까지 있는 원소가 있고, 그래서 x로의 함수 f와 g에 대해서 g4는 4이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나와 있듯이 G4는 4이고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 조건 좀 정리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요 x1일 때 f는 3이고요 g는 4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는 1일 때 g는 6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G4가 4이므로 F3은 4다 라는 결론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 함수를 표시한 여기에 표시를 미리 해 놓았고, 그 다음에 1과 6이 몇인지는 지금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다 조건 써보겠습니다. 다는요 x가 4일 때 플러스 1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F4는 지금 모르지만 G4가 지금 4다라고 알 수 있으니 결론은 F5는요 F4보다 1이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x가 5일 때는요 f의 g5 더하기 1, 그 다음에 f5 더하기 1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가 마찬가지로 6일 때는요 g6 더하기 1은 f6
더하기 1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헷갈리지 않도록 적용한 식들은 좀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쓸만한 식들만 조금 써놓고, 나머지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f5가 3이 되는 함수가 존재한다. 일단 여기에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일단 4, f5, f6과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모두 뭐가 될 수 없습니까? f6은요 모두 6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여기서 지금 값이 그러면 7이 되거든요. 오른쪽이. 그랬을 때 7에 해당하는 값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6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G6 또한 마찬가지로 6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 여기가 6이 돼버리면 여기 안쪽이 7이 돼버리기 때문에 6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G6이 6이 될 수 없으니 F1도 6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2가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6을 먼저 이렇게 고정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건들 다 잘 활용해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억 먼저 보시면 F5가 3일 때 F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F5가 3이라고 그러면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F4가 몇이다? 2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새로 안 사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3,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쓰기 전에 이 부분 복사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다시 F5가 3, F4가 2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F5가 3이므로 다 조건에 있는 얘가 3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전체가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G5 플러스 1이 몇이 됩니까? 4로 가는 바로 3이 됩니다. 3.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G5는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G5가 2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1, 그 다음에 6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랬을 때 F1과 F1이 1일 때 이렇게 조건과, 자 F1이 5일 때, 5 맞죠? 네,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F1이 1이실 때는요 G6이 1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G6이 5겠죠. 그랬을 때 여기 위에 다 식을 보시면 일단 G6이 오면요 여기가 5가 되면서
F6과요 F6 플러스 1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1이 1이고 G1이 1일 때 요 안에 다의 식이 F2는 F6 더하기 1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F2가 우리가 구했던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F6은 5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요거까지 다 마무리 채워주시면은 F1, F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조건 보겠습니다. 니은 조건 보기 전에 있는 함수 지워주고요. 여기 다시 새로운 함수 넣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은 주의 6이 1일 때, 즉 F1이 1일 때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 조건을 6이 1일 때, F1이 1일 때, 이 조건은요 여기 위에 있는 조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도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G6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바로 다조건 이렇게 마지막 거 써주시면 F2가 F6 더하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4, F5가 1 차이 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정해주지 못한 친구들이 지금 얘가 지금 6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 F6은 5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F4, 5가 1 차이 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2와 3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에 관한 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F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F의 G5 더하기 1은 F5 더하기 1이니까 F5가 지금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친구는 3이죠. 여기 안에가 3이라서 G5가 몇입니까? 2가 된다. 그래서 G5를 당연히 2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G6 더하기 1은 F6 더하기 1이죠. F6은요 지금 5죠. 5기 때문에 얘는 6이 됩니다. 그러면 F에서 6이 나오는 애는 얘는 바로 2가 됩니다. 그럼 G6은 1 성립하죠. 그래서 지금 짝꿍을 찾지 못한 치역이 이렇게 세 가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F의 개수는 일단 한 개가 맞고요. 왜? 위에 조건 갖고 만든 F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G까지 포함하면 몇 개? 6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개가 짝꿍을, 원소 3개가 짝꿍을 찾지 못했으니까 3팩토리얼 해서 6개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 함수를 보고, 자, 마지막 조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은 지금 1개였죠. 1개. 자, FG의 순서상의 개수는 8개이다 하면 일단 될 수 있는 거는 조건을요 F1과 G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했던 이 친구들은 몇 개? 총 6개. FG의 6개. F, G 말하는 거죠. 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보시면 1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 2, 3, 5 요렇게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일 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가 1이 2일 때 G6은 당연히 같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구할 수 있는 녀석이 여기 위에 요식부터 구할 수 있겠죠. 자, G6이 2일 때 얘도 3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F3은 F6 더하기 1이죠. F3은 아까 처음에 구했듯이 4죠. 그랬을 때 F6이 3이 됩니다. 그래서 F6은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못 잡은 친구가 1, X로 보시면 4랑 5가 있는데 여기서는 1, 5가 지금 선택을 못 받았죠. 하지만 여기 위에 조건을 보시면은 F5랑 F4가요 1 차이 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F1과 G6이 3일 때도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F1이 3이고 G6이 3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했던 요 끝에 있는 식 있죠? 여기가 3이 되면서 F4가 F6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F4는요 F6과 1 차이 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F5와 5는 F4에 1 차이 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3개가 지금 나란히 3개 지금 대응이 돼야 되는데 1과 2와 5가 지금 선택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얘는요 연속하는 연속하는 숫자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1, 2, 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조차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F1은요 G6이 6일 때 6이 안 되죠. 6은 2가 선택을 하고 있으니 5일 때 보겠습니다. 5일 때 그러면 F1이 5로 가게끔 이렇게 놓고 G6이 5로 가게끔 이렇게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마지막 식 있죠? 마지막 식에 넣어보시면 F6이 지금 그러면 여기가 5니까 6일 때 F6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전체 그럼 함수가 될 수 있는 전체 개수는요 처음 이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1번 해주시면 됩니다. 19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면은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9의 배수입니다 라고 돼 있고 8개의 숫자 중에서 2개만 사용하시고 2개로 반복시켜서 우리가 5자리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9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써보겠습니다. 9의 배수는요 각 자릿수 수의 합이
9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조건을 좀 나눠 보면은 두 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2랑 3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텐데 두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의 조합이 무조건 4개, 1개 또는 3개, 2개로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에 해당하는 4개에 해당하는 걸 먼저 구해 보시면 0000과 함께 하나의 자리를 써서 9가 만들려면 우리가 9밖에 없겠는데 9는 숫자에 없으므로 여기서부터 여기 안 된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111과 함께 9를 만들 수 있는 것 5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18은 만들 수가 없겠고요. 5라는 숫자, 즉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요 1111 5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인 몇 가지? 5가지다. 사실 여기 있는 건 4개, 1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수는 5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222, 즉 더하면 8이죠. 8과 함께 9를 만들 수 있는 건 여기서 1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33과 만들 수 있는 12이기 때문에 당연히 9를 넘어서겠죠. 그랬을 때 18과 같이 18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한 자리 6이 있겠죠. 그래서 27은 또 만들 수 없으니 6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총 5가지. 헷갈릴 수 있어서 가지수는 맨 끝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18 만들 수 있는 거 여기 6. 그 다음에 4444 16이기 때문에 18 만들 수 있는 거 2. 그 다음에 16 갖고 27을 한 자릿수 하나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5를 4번 사용한 20, 그거는 우리 27인 7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요거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이 4개인 24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 3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 4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28이기 때문에 여기가 8밖에 안 되는데 우리 8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 하나당 5개의 가지수를 가지니까 총 30가지.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제가 36까지만 적은 이유는요, 가장 높은 숫자 7을요 5번 사용하셔서 각 자릿수를 더하셔도 35기 때문에 최대를 36으로 잡고 계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3개, 2개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000 3개고요. 이번에 같은 숫자 2개를 활용해서 9를 만들 건데요. 당연히 9가 되지 않습니다. 9는요, 두 자리, 예를 들어서 1, 2 이런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 9는 홀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1을 갖고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111이니까 111 각자리수의 3이죠. 그러면 나머지 2개를 갖고 9를 만드는 경우 3이 있겠죠. 그 다음 18부터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2 이렇게 되면 6이죠. 그럼 나머지 두 자릿수를 이용해서 9를 만들 수는 없고 6 갖고 2개의 합이 12 되겠죠. 6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7도 없고요. 그 다음에 333 9 갖고 만들 수 있는 것 0이 있겠죠. 그 다음에 333 9로 2개짜리 18 만들 수 있는 방법 없고요. 9, 18 여기서 27을 만들려면 9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44 12 갖고 9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쪽은 다 없고요. 그 다음에 444 12 갖고 18을 만들려면 여기가 3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 갖고 27 만들 수 있는 방법 없고 36도 없습니다. 그리고 5, 5, 5, 15로 18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7은 66 만들면 총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666, 18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 00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666, 3개 18 갖고 27 못 만들고 18도 마찬가지로 9여야 되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777, 21이기 때문에 18을 넘어서서 안 되고요. 21로 27 만드는 방법 33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1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3개, 2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섞어주는 방법 수가 몇 가지? 10가지가 나오는데요.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요 2가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이 3개, 그 다음 0이 2개, 요거를 섞어주는 방법수인데 전체 10가지죠, 섞어주는 건. 근데 0이 제일 앞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앞에일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섞어주는 경우가 6가지기, 4가지, 잠시만요. 나머지 3, 3, 3, 0을 섞어주는 가지수 4가지죠. 그래서 빼주시면 요런 가지수는 6가지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 10가지, 6가지, 10가지, 10가지, 6가지, 10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네들이 총 62가 나오네요. 그래서 왼쪽에 나왔던 우리 30가지와 62가지를 합쳐서 결론은요 92가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20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x는요, 우리 양수에서 실수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여기 fx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정의된 함수이고 되게 복잡한 형태죠.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그래프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렇다면 일단은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이다 라는 것과 이 fx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2 더하기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2x 마이너스 1 더하기 b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일단 0부터 1까지 양수 부분만 그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경계점 x는 1을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 증가함수라는 점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분의 1부터 뭐 대충 증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모두 우리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그려보겠습니다. 유리함수는요, 여기 절반에 점근선을 두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점근선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요, y는 2고요. 그래서 그리려고 봤더니 이 친구는요,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지셔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려보시면은 간략하게 쭉 그려보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대충 알 수 있겠죠. 뭐 정확히 여기 어딘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요, x에서 우리가 어디로 정의하고 있다? x에서 x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치역도 증가함수니까 가장 낮은 0을 집어넣은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요,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셔야 되니까 이 함수의 a 값은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만나야 하는 함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함수기 때문이죠.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으신 값이 둘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위아래, 위에는요 4고요, 밑에는 3이 되고요. 이게 바로 위엔 fx의 요함수죠. 요함수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게 1 더하기 b와 같다. 그래서 b는요 몇이에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함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좀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정확히 점에다가, 그리고 한 칸을 우리가 1로 두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서 그릴 거고요. 좀 더 연한 색상으로 점근선을 그리고 두 칸 위에 점근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따라서 왼쪽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0, 지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은 0부터 1까지고 여기 높이가 몇입니까? 3분의 4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고 두껍게 칠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밑에 무리함수인 요함수죠. 요함수를 그려보시면은 얘가 지금 2x 빼기 1에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함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함수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려보시고, 얘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점선으로 그리고요. 여기는 진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려야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함수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지금 y는 x 그래프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0,0을 지날 때는 당연히 여기서 만나지 않고 있죠. 네, 헷갈리지 않게 다시. 그랬을 때 여기서는 쭉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난다? 여기 위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고요. 그래서
K가 일단은 0일 때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올려보겠습니다. 얘를요 올리다 보면 처음으로 요 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 점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그려봤는데 여기서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1 정도를 통과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색깔로 이렇게 조금 다시 그려보시면 1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지나실 때, 즉 1,3분의 4를 지나실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럴 때 K는 몇입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이시면은 우리가 여기와 한 이렇게 보시면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 만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만나게 되냐? 여기 접할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리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된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시다가 접하는 지점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 있는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은 유리함수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죠. 이 친구와 누가 x 플러스 k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k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2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k 플러스 1 x 더하기 k는 4x고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2k 빼기 3이겠죠. 그 다음에 x 0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서 계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운데 거 제곱하셔서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8k죠. 8k가 0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4k 제곱에 마이너스 20k 플러스 9죠. 는 0. 하시면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k가 몇 나옵니까?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k는 2분의 1과 2분의 9 두 개 나오는데요. 자, 2분의 1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접하실 때죠. 그리고 얘가 반대쪽에 그려졌을 때 여기서 접하는 이게 바로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접할 때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결론은 K는 0부터 2분의 1일 땐 접하죠. 그래서 2분의 1 전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